충격적인 고백이 나왔습니다. 골도 넣지 않은 한 선수가 어떻게 상대팀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마지막 페널티킥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동점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승패를 가른 건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케레타로 감독 에스테반 곤살레스는 기자회견장에서 심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페널티를 실축한 선수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손흥민. 우리를 패배로 몰아넣은 건 손흥민이 골을 넣기 전에 반복했던 그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는 공을 받기 전부터 우리 수비를 움직였고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패배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을 상대 감독이 직접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정규 시간 1대1. 승부차기 5대3. LAFC가 케레타로를 꺾고 리그스컵 8강에 진출한 그 밤. 경기장은 함성으로 가득 찼고 반대편 선수들은 잔디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전반 12분 알리 아빌라의 선제골로 케레타로가 앞서 나갔습니다. 그들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렸고 LAFC의 공격을 끈질기게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반전 데니스 부앙가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승부차기에서는 LAFC의 냉정함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LAFC의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했습니다. 케레타로는 2명의 중앙 수비수를 페널티 박스 앞에 배치했습니다. 한 명은 등을 압박하고 다른 한 명은 뒷공간을 차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돌아서는 순간을 완벽하게 봉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그들이 기다리던 위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수비수 사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프라인 부근까지 내려왔고 때로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며 다음 순간에는 중앙으로 들어와 공을 받았습니다. 케레타로 수비수들은 매번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손흥민을 따라 나오면 중앙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자리를 지키면 손흥민이 아무런 압박 없이 전방을 바라보며 패스를 공급했습니다. 곤살레스 감독은 이것을 손흥민의 공간 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이 내려올 때마다 2~3명의 선수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는 드리블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따라오게 만든 뒤 비어버린 공간을 동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우리는 공을 수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손흥민의 움직임에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여러 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공을 쉽게 잃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등으로 버틴 뒤 한 번의 터치로 빠져나왔고 수비 대형이 흔들리는 순간 전방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보냈습니다. 부앙가가 침투할 통로는 대부분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점골의 마지막 슈팅만 보면 개인의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손흥민이 중앙으로 내려오면서 케레타로 수비수들의 시선과 위치를 흔들었습니다. 수비 블록이 손흥민 쪽으로 기울어진 순간 다른 지역에 결정적인 공간이 생겼고 LAFC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득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점골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곤살레스 감독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케레타로가 90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훌륭한 수비가 아니었습니다. LAFC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족 덕분이었습니다. 멕시코 언론에서는 우리가 투혼으로 버텼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에만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만든 기회의 절반만 성공했어도 우리는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잘 막은 것이 아닙니다. LAFC가 스스로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LAFC가 승리하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팀에서 가장 뛰어난 골잡이입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직접 골문을 공격하는 대신
중원까지 내려와 패스를 공급하고 공격의 방향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LAFC의 미드필더들이 전진 패스를 만들지 못하자 손흥민이 그 역할을 떠맡은 것입니다. 그가 내려오면 팀의 공격 전개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슈터가 페널티 박스에서 멀어졌습니다. 손흥민이 기회를 만들면 다른 선수가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결정력이 흔들릴수록 LAFC의 공격 효율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는 결국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케레타로는 90분 동안 거친 몸싸움과 시간 끌기로 LAFC 선수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충돌이 반복될수록 경기는 그들이 원하는 혼란스러운 흐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에게 과도하게 항의하지 않았고 상대의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흥분할 때마다 다가가 진정시키며 경기의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LAFC의 두 번째 키커로 승부차기 지점에 섰습니다. 곤살레스 감독은 바로 그 장면이 케레타로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승부차기는 기술보다 공포를 다루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손흥민에게 엄청난 압박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손흥민은 골키퍼의 움직임을 끝까지 확인한 뒤 침착하게 슈팅을 성공시켰습니다. 세리머니보다 먼저 동료들을 바라보며 다음 슈팅에 집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도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순간 우리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한 골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LAFC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심리적인 승부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냉정함은 다른 LAFC 키커들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선수들은 차례로 자신의 슈팅을 성공시켰고 마지막 키커 라이언 포티어스가 골망을 흔들면서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공식 기록만 보면 부안가의 동점골과 포티어스의 마지막 페널티킥이 LAFC를 8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곤살레스 감독이 본 중심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득점 없이도 수비 대형을 흔들었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제공했으며 가장 무거운 승부차기 순간에는 팀의 두려움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곤살레스 감독은 마지막으로 LAFC 감독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 감독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손흥민이 미드필드까지 내려올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그가 패스를 만드는 것도 위험하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직접 슈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무섭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며 양발로 어떤 각도에서도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중원의 창의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후방으로 내리는 것은 분명한 모순입니다. 손흥민이 내려오면 LAFC는 공을 전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문 앞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보검을 잘못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LAFC는 세계적인 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검으로 상대를 베는 대신기를 닫고 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LAFC는 기적적으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리는 팀의 전술이 완성됐다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전술적 결함과 동료들의 결정력 부족까지 감당하며 팀을 살려냈다는 증거에 가까웠습니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는 8강에서도 손흥민이 계속 중원과 최전방을 오가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같은 기적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LAFC가 진짜로 우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손흥민에게 더 많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불필요한 역할을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중원은 공을 운반해야 합니다. 측면 공격수들은 수비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가장 위험한 지역에 남아 마지막 슈팅을 책임져야 합니다.
케레타로는 손흥민에게 골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 감독은 손흥민 때문에 패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을 받기 전에 수비를 움직였고 슈팅하기 전에 공간을 만들었으며 승부차기에서는 공을 차기 전에 상대의 자신감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록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손흥민의 진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LAFC가 이 선수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케레타로전처럼 승부차기까지 고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의 넓은 시야와 연결 능력을 살리기 위해 계속 가짜 9번 역할을 맡겨야 할까요? 아니면 중원 임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오직 득점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손흥민이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죠.